있는데요. 어차피 저의 식견 따위를 믿질 않기 때문에 좋은 책들을 고를 때 해당 분야에 책 추천을 한 세네 명이 같은 얘기 한 책들 있잖아요. 이런 걸 모읍니다. 한 서너 분이 이 책은 진짜 찐이다라고 말하는 책들을 모으면 진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고전이 있으면 현대적인 베스트셀러랑 연결을 보는 작업을 또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의 스테디셀러 한 권, 베스트셀러 한 권, 그 다음에 개론서 한 권을 반드시 삽니다. 독서 모임이 요즘 정말 많이 많죠. 네, 책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독서를 할 때 목적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닌데 변호사님 저 독서하는 거는 다 뭐 똑똑해지려고, 아니면 뭐 자기개발하려고, 지식을 늘리려고, 유식해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법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방금 같은 걸 결과 목표라 그럽니다. 어떤 상태가 되길 원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를 끌어줄 수 있고 뭔가 의욕이 생기는 건요, 수행 목표라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건지가 없는 채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책을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목적이 너무너무 뚜렷하거든요. 저는 강의에 필요한 책을 만약에 읽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강의에 필요한 책을 읽어야 된다. 강의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정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개념하고 통계다. 따라서 나는 개념 통계 중심으로 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전체적으로 넘기면서 개념 설명 나온 부분 집중해서 보고, 통계 나온 부분 집중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분들 보고 읽으라고 드리면은 아무런 목적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넘기면서 외운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밑줄을 친다든지,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아는 거를 자꾸 더 보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목적을 딱 설정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와 암기의 차이점 뭐냐면요, 사실은 이해랑 암기는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보면 이제 암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데 가까운 거는 정교화, 일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쪼갰다 합쳤다 해본 상태. 뭔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완성물이 있을 때 완성물로 보는 게 아니라 레고 블록으로 쪼개보는 게 정교화, 이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쉬운 말로 바꿔보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봤을 때 DNA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뭐 인체 염기 서열 뭐 이런 게 외우는 게 아니고 사람 지도구나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이해된다고 부르고요. 여기에 대조적인 의미를 암기, 원래는 이해라는 게 같은 말이지만 여기 대조적인 의미, 우리가 뭔가를 단순 암기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암기했다 이런데 이거는 통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별표 같은 걸 받아들이는데 삼각형 5개, 오각형 하나구나 아니라 그냥 별표 통째로 외우는 거. 근데 이거는 수단의 차이고요. 이 수단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지만은 그 전에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책을 통째로 외워야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건 아주 신앙심이 뛰어나셔가지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겠다면 가끔 있긴 한데 그거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는 책 독서를 하거나 외우고 싶다는 분들께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수 있는 책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없거든요. 어차피 못 외우니까 책은 대충 읽어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부분의 목적을 딱 설정해서 그걸 빼먹는 식으로. 우리 뷔페에 가서 모든 음식을 다 먹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의 픽업식의 독서를 자꾸 해주는 게, 내가 수단적으로 이해를 쓰는 뭐 외우는 걸 쓰든 그건 사람 성향 차이인데 목적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독서법에 대해서도 자기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두 가지 큰 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심리학이고요. 심리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자기개발은 긍정심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90년대 이후에 특히 마틴 셀리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주창한 건데, 이런 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개발하는데 막 비관해라, 막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죠. 좋은 말들 쓰고, 마틴 셀리그만이 그리고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어떤 내 긍정적인 학습할 수 있는데 말을 바꾸면서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데, 그래서 책들이 좋은 말들로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개발 책들이 그런 느낌이죠. 하나는 회사를 경영하고 할 때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사고하고 판단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경영하기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을 경영하는 측면에서의 자기개발이 또 두 개가 있고요. 근데 이 두 개의 뿌리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님이 뒤에 어떤 미술이란지 예술이란지 모든 데 다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 시절에 리베랄레 아르티쿠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리버럴 아츠라는 건데, 자유치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그리스인의 기본적인 소양은 7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 천문, 기하, 수사, 논리, 문학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경영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쪽으로 하는 게 자기개발이거든요. 당연히 뿌리를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떼놓고 자기개발만 딱 보면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전체를 이해하려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없이 부분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좋은 말 잔치, 언어의 수사 속으로 빠지는 경우들. 그래서 평생 좋은 거 밑줄 쭉 SNS에만 찍어만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일부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춘 거고 줌아웃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책을 고르실 때 근데 어차피 저의 식견 따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좋은 책들을 고를 때 해당 분야에 제 이제 분야를 일단 나누고요. 그 분야에 책 추천을 한 세네 명이 같은 얘기 한 책들 있잖아요. 이런 걸 모읍니다. 한 서너 분이 이 책은 진짜 찐이다라고 말하는 책들을 모으면 진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고전이 있으면 현대적인 베스트셀러랑 연결을 보는 작업을 또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의 스테디셀러 한 권, 베스트셀러 한 권, 그다음에 개론서 한 권을 반드시 삽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봐줘야만 예를 들어 우리 역사라든지 정치사는 개론서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하나의 개론이거든요. 모든 역사를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철학 같은 거는 와 그냥 이건 주화인마에 빠집니다. 이건 그때부터 그냥 정상적인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정질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개론서, 입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세 개의 세트를 가지고 항상 좀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근에 감명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준 세 개의 세트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영원 교수님, 서강대학교 이제 교수님이시고 마케팅 학교 회장이신데 원래 서울 법대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이러다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마케팅이 왜 심리학과 관련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이 뭔가 혹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심리학은 인간의 결점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안 살 건데 뭔가 결점을 갖고 슬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바이어스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건데 결정하는 뇌라는 책이 진짜 전 너무 좋았어요. 인생 책이에요. 제가 읽었던 모든 책 중에 한 권을 통틀어 하는데 저는 결정하는 데를 꼽고 싶고 이 책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넛지라든지 클로지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어려운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데니얼 카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 이 분야의 태도예요. 최고의 책이에요. 집대성 해놓은. 이거 갖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권.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한 입문서는 사실 외국 책이에요. 외국 책인데 엄청 얇은 책이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나라에 보는데 이웃나라 중에는 모든 걸 다 요약해서 한 장에 다 넣는 그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구글 렌즈 키고 그냥 KTX 같은 데서 보면은 진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문서 하나랑 결정하는 데랑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고 나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제가 어떤 하나의 인문학을 바라보는 체계가 생기더라고요. 학습 전형어라 그러는데요. 한 분야의 권력을 프레임을 만들면 다른 데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일단 이 효과를 하나 얻었고 두 번째로는 공부법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지금. 학생을 지도하거나 할 때 딱 공부법, 교육학이라든지 교육심리학도 제가 공부를 했지만은 거기에 국한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칭찬을 싫어하는 뇌라든지 꾸중을 싫어하는 뇌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을 좋아하는 뇌 이런 거는 결정하는 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데니얼 카너만 그 책 그런 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야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제가 어떤 특정 분야 공부를 하더라도 이 분야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라고 느낄 때 뿌리를 찾아가지고 더 깊이 있게 넓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진짜 그 세 세트가 진짜 저를 인생을 바꿔준 책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